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TV 미스터리. 미세스 송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지난 편에 그 MSC 크루즈에 이어가지고, 크루즈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요? 좀 크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오늘 로얄 캐리비안 네. 크루즈를 하신다고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크루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선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했어요. 찾아봤는데 사실 정보라고 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긴 뭐 이런 뭐 디테일한 히스토리가 뭐 궁금한 건 아니니까 이 네.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입사 5개월 차 우리 크루즈 담당 어쨌든 그래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본인이 가장 타보고 싶은 또 네, 맞아요. 선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선사고요. 네. 미국 선사고 이제 저는 그게 이제 크루즈인가는 프린세스 크루즈 이런 것처럼 네.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아래 산하에 네.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그리고 네. 셀러브리티 그리고 실버시 크루즈라고 이제 세 종류의 크루즈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다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건 이제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맞죠? 싱가포르 가고 네네네. 이제 카리브해 쪽으로 도는 이제 그거였고요. 네. 그거였고요. 이 영상 살려서 나갈 수 있을까요? 아, 괜찮아요. 네, 일단 이제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요, 주 이제 여행하는 그 지역 자체가 카리브해랑 이제 동남아 쪽, 네. 아시아 쪽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저희 쪽 이제 고객님들이나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닐까. 동남아 크루즈 제일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네. 동남아 지금 노선이 있는 데가 짧게 한 7일 정도로 있는 데가 캐리비안 크루즈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네네네. 다 10일 이상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탑승하시는 그 크루즈가 이제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네. 접근성이 가장 이제 좋다. 좋은 부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지난번에는 이제 개인 회사다 보니까 MS 크루즈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전 세계 1등이 이제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 산하에 뭐 코스타 크루즈나 그죠? 프린세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되는데 2등 기업이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이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우리가 흔히 그냥 그렇게 쉽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셀러브리티. 셀러브리티. 네. 이제 셀러브리티는 로얄 캐리비안 안에서 이제 좀 네, 프리미엄급으로, 맞아요.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대표하는 그런 또 선사고요. 그 다음에 실버시, 네. 실버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 미세스 송은 왜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제일 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그쪽에서 크루즈 선을 기획을 할 때 목적이라고 하나요? 주제가 네. 이제 펀 크루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안에 이제 일반적으로 코스타나 이제 프린세스 크루즈보다 이제 익스커션, 활동,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익스커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20대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약간 젊은 층에 인기 많은 그리고 젊은 층들이 탑승을 하셨을 때 네. 이제 즐길 거리가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네. 이제 클래식한 크루즈도 좋기는 하지만 이제 저같이 약간 저보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기에는 그냥 로얄 캐리비안이 훨씬 네.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뭐 다 그리고 또 뭐 규모나 또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 너무 화려하고 그런 거에 네. 대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보기에도 그냥 딱 봤을 때도
그 화려해 보이고요. 네네. 뭐 색감이나 이런 것도 화려해 보이고 또 그런 시설들을 다 담으려면 커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동남아 쪽 가는 이제 배들은 보통 한 16만 톤 정도 되는 호던데 네. 서부 지중해나 카리브해 쪽은 지금 22만 톤 이상이어서 네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들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네네네. 카리브해는 23만 톤, 25만 톤, 그거 진짜 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쨌든 이제 크루즈의 메인 시장이 이제 미주 쪽, 미주 쪽에서 특히 이제 카리브해. 네. 그래서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신식의 선박이 투입되면 제일 첫 번째 투입되는 노선이 뭐 카리브해라든지 혹은 이제 서부 지중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가장 큰 지역이니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사 자체도 또 마이애미다 보니까 예,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좀 강세겠죠, 그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한국에도 예전에도 자주 들어왔었어요. 이미 뭐 한 십몇 년 전인데, 영도 크루즈 터미널이 그래서 생기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뭐 레전드호급인데, 한 9만 톤, 7만 톤, 7만 톤급, 그런 식으로 해서 랩소디호라든지 뭐 레전드호라든지 처음 들어보죠. 네. 그래서 십수년 전에 네. 이렇게 이제 부산항에도 좀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좀 알려졌었고, 지금은 보면은 어쨌든 크루즈 여행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네. 모든 블로그의 후기들이나 탑승 후기들이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 크루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미세송이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짧은 노선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좋은 선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검색을 해도 관련된 선사의 후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마케팅 그 회사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 노출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선사는 아니긴 한데, 왜냐면 늘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볼륨으로, 네.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너무 신식화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고급 크루즈의 느낌보다는, 화려하고, 세련되고, 물론 이제 그쪽 취향이신 분들에게는 또 너무 좋긴 한데, 네. 요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뿐만 아니라 이제 다 그런 좀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20 몇만 톤 오아시스 호급이나 뭐 이렇게 넘는 배들은 타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아까 뭐 9만 톤, 10만 톤 정도 하고, 저도 싱가포르 크루즈 하고 예전에 한중일 노선일 때 지금 이제 스펙트럼호 마찬가지로 한 18만 톤 되죠, 그죠? 뭐 이런 배들은 몇 번 타보고, 싱가포르는 우리 이제 미스터 최를 보낸다고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탄 적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분 크루즈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이 이제 뭐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범버카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야, 어떻게 배 안에 범버카를 탈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라는 게 신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셀러브리티급 같은 경우도, 와, 무슨 배 안에 아이스링크가 있어? 이제 이게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얘기만 들었을 때도 이제 되게 신기했었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연 나한테 그게 이제 필요한 시설들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활용도를 봤을 때는 뭐 암벽 타기도 그렇고, 저도 로얄 캐리비안 몇 번 탔었어도 뭐 별로 알았죠. 별로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더라.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일단은 사람들을 엄청 많이 수용을 하니까 맞아요. 그런 좀 이제 장단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코스타 크루즈나 이제 MSC 크루즈 같은 경우도 캐주얼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이제 미국 선사 중에는 좀 캐주얼급으로 좀 분류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금액대나 뭐 배 시설이나 음식은 조금 퀄리티가 좋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개인의 또 생각이나 취향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 캐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선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이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 크루즈를 판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우리가 싱가포르 크루즈를 판매를 안 했었죠? 싱가포르 크루즈를
한번 했잖아요. 23년 작년에 하셨잖아요. 아, 네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네. 한 항차 정도는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올해는 이제 노선이 운항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 사무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너무 이렇게 이제 여행사들을 서포트하기에는 좀 이제 여의치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제 로얄 캐리비안 한국 사무소가 이제 어떤 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원활하게, 우리 이제 좀 이렇게 기획을,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더 여행사들에게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잘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이렇게 자주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셀러브리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예전에 10수년 전에 산타크루즈 근무할 때도 지중해를 거의 메인으로 이제 셀러브리티로 많이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크루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셀러브리티 크루즈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크루즈, 그런 이제 전통성이라든지 뭐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하고 셀러브리티가 거의 이제 프리미엄급에서도 좀 상위 프리미엄급이고, 이제 그 프리미엄급의 시작을 이제 프린세스 크루즈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우리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는 배가 막 전 세계 최대 규모이고 등등 그렇게 하지만 승객 대비 승무원 수라든지 어쨌든 뭐 요금대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 캐주얼급으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 관련된 선사분들 나중에 또 인터뷰도 해서 좀 더 자세한 또 정보도 그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실버씨 6성급 크루즈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실버씨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실버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6성급,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이제 고급 라인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제일 대표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버틀러 서비스.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승객 대비 승무원 수가 이제 몇 명 정도 되느냐를 확인을 좀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거기 그거에 의해 가지고 보통 서비스 질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고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얄 캐리비안처럼 이제 톤수가 큰 배들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대비 실버시 네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럭셔리급 크루즈 대비해가지고 승객들은 엄청 많지만 네. 승무원 수가 작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기하거나 네. 내가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 이제 뭐 기다리거나 그렇죠. 약간 이런 이제 애로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처리도 아마 조금 더디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1대1이다 보니까 실버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버틀러 서비스가 가능해서 그 탑승하시는 이제 승객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아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선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내측, 외측 이런 기준 자체가 없고 전부 다 스위트. 네네. 맞아요. 네, 스위트 캐빈으로 되어 있어서 뭐 네. 그것부터가 일단 나는 고급스러운 크루즈다. 어, 고급스러운 크루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어요. 네네. 저는 이제 5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크루즈 탑승을 안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멀미 부분인데, 네. 보통 이제 크기가 큰 배들은 크니까 그 배의 흔들림이라든지 파도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아무리 이제 뭐 배에 이제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뭐 그런 이제 그게 있다고 하던데, 그 네. 럭셔리급은 보통 이제 9만 톤이라든지 10만 톤 그 이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흔들림이나 멀미가 많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영상에 나오신 그분 같은 경우도 2만 5천 톤 럭셔리급부터 해서 네. 한 7만 톤 사이가 보통 이게 럭셔리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5만 톤까지는 타봤어요. 5만 톤까지 타봤는데 뭐 그렇게 멀미나 이런 건 잘은 모르겠는데 그 이하는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배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 노선을 또 운항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5만 톤, 7만 톤이나 10몇만 톤이나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실버씨라든지 이런 이제 6성급들은 아마 대부분 한 4, 5만 톤 미만일 거거든요. 예, 그렇게 경우에는 좀 멀미가 좀 심하더라라는 평가가 좀 있긴 있어요. 이미 그 복도에 그 멀미
봉투를 다 이렇게 놔놓고 물론 어느 노선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배가 작으니까는요. 뭐 지난번에도 다룬 영상이 있지만 이제 기항지는 좀 세세하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맛은 있지만 배의 시설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램들도 다채롭지가 않고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를 잘 해야 럭셔리,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럭셔리급을 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경험하신 분의 이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저걸 떠나서 무조건 영어가 잘, 왜냐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승객들과의 그런 스몰 토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100% 영어로만 진행이 된다든지 뭐 그런 좀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영상에 나왔었던 우리 크루즈고 사장님 부부 내외분들도 하시는 얘기는 차라리 내가 돈이 많다면 일반 크루즈급에서 스위트룸을 차라리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뭐 식의 또 이제 인터뷰도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참고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6성급은 제가 그 C번 크루즈라고 실버시하고 C번은 아마 다르죠. 다른데 이제 부산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승선을 해봤거든요. 확실히 이제 막 이렇게 간단히 둘러보는 투어였지만 뭐 부대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4월에 쯤에 요 앞전에 오셨던 그 우리 동보항공에서 그때 영상을 저희가 올린 걸 보고 이제 6성급 크루즈 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또 해놓은 게 있어요. 모르시죠? 네. 저는 아직 몰라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네. 6성급 크루즈 제가 이제 또 가게 되면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한번 또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6성급 크루즈에 대한 얘기들도 지난 영상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얄 캐리비안 이 영상 못 쓸 거예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네.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못다한 얘기는 없고 못다한 얘기는 없고 만약에 스타오가 취향하면 저 네네. 한번 꼭 태워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1년인가? 네네네. 지난번 크루즈 태워주시기로.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로얄 캐리비안호 같은 경우는 올해, 그죠? 앤썸호인가요? 네. 25만 톤 저기를 하고, 27년인가? 스타호가. 27년이에요? 27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스타호는 27년. 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3년을 더 있어야 돼. 그런 어쨌든 약속은 또 지키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또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3월 달에 이제 로얄 캐리비안 이제 공식 판매처에 오픈식에 또 이렇게 참여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담당자하고 혹시 또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설프게 그래도 이 영상은 살려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TV 미스터리 미세스 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